사랑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박은선 교수입니다. 진리의 자유터전 백석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교육,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학부에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신 사랑이 사회복지라는 도구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영적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조선 땅 한반도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 복음을 전하며 교육, 문화, 의료,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청년들을 부르셔서 눈물과 땀, 피를 흘리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발전시켰고 예수 믿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오늘날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는 백석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이 있습니다. 인성개발본부 이계능 교수님이 에스파이푸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은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정신력, 심력, 체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백석 정신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을 기반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인물을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과 순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 백석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사회복지 한국 최초의 선교사 로베트 저메인 토마스에 대해 발표할 기독교학부 신학과 김혜린입니다. 목차로는 첫째, 토마스 선교사의 성장과 배경, 둘째, 우리 사회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 셋째,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 넷째, 인물에 대한 에스파이푸스 인성 이해입니다. 우선 제가 위 인물을 선택하여 발표하는 까닭은 그는 한국의 사회활동이 다른 선교사들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았으나 순교 이후의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지만 신학과로서의 정체성을 살폈을 때 다른 타 사회복지 관련 선교사님들보다 위 선교사님이 눈에 띄어 이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마스 선교사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입니다. 웨일스 라헤다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토마스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영국 회중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에서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보다는 선교의 뜻을 두고 부인과 함께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1963년 중국 청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에 도착 후 부인 캐더린은 동료 선교사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고 유산한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중에 런던 선교회 중국 지부장인 뮤어헤드의 사립학교 앵글로 차이니즈라는 학교의 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지도부와도 뜻이 맞지 않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산둥성 지부로 가서 세관에 취직했습니다. 조선 선교입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던 중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는 산둥에 주재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박해를 피해 산동성으로 피난온 조선 천주교인을 만나 조선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조선에 대한 선교의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1865년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관에 사표를 낸 후 윌리엄슨이 제공한 여러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1865년 가을에 황해도 연안에 도착한 토마스는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며 선교도 하고 천주교 신자들도 만나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약 2달 반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심한 폭풍우에 휩쓸려 타고 온 배가 만주 해안으로 표류하게 되었고 부득이 북경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북경에서는 런던 선교회의 산하학교에서 학장 서리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그의 관심은 온통 조선 선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입니다. 병인박해로 프랑스 신부 9명이 순교하자 이를 항의하러 조선으로 떠나는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는 때마침 베트남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자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산성 제너럴 셔먼호의 항해사 겸 통역으로 탑승하여 1866년 8월 9일 다시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8월 14일 충남 서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8월 하순에 대동강으로 진입하여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서양과의 교역이 국법으로 금지된 것이므로 불가하니 돌아갈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이에 불응한 후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수로를 탐사하고 불법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런 서양인들의 행위를 조선관리 이현익이 제지하자 그를 붙잡아 감금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평양 관민들이 크게 격분하여 강변으로 몰려들어 돌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소총과 대포를 마구 쏘아 관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고 사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8월 21일경부터 큰 비가 계속 내려 대동강 수위가 높았으나 비가 그치고 수심이 얕아지자 제너럴 셔먼호는 9월 5일 모래톱에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철산부사 백낙연 등과 상의하여 화공전을 펼쳐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격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승무원 23명 중 상당수가 불타 죽었고 일부는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으나 관군의 칼과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통역관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관군에 잡혀 광변으로 나왔으나 성난 관민들이 달려들어 휘두르는 몽둥이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과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개신교 선교사로서 1832년에 조선 땅을 밟았던 카를 기칠라프에 이어 두 번째로 내한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이 아니라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내한하였으므로 그에게는 개신교 선교자라는 최초의 영예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문 성경을 배포하며 선교를 하였으며 끝내는 순교하였습니다. 일부 기독교 출신 역사가들이 주장하기는 하나 그의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변으로 올라온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있던 성경책을 대중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에게 칼을 휘두른 박충건에게도 성경 한 권을 나눠준 후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박충건은 얼떨결에 받아들고 와서는 훗날 성경을 읽다가 개종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나누어준 성경을 읽고 개종한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천부인건설의 기원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들어와 미친 영향력은 파다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성경의 내용이 전파되며 실제 노비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노비였던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그의 교회로 성도로 나가 교회를 섬겼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에 의하여 성경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던 조선사에 큰 격변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평등합니다. 다음은 에스파이부스 분석입니다. 우선 정신력 분석, 영성과 철학성을 분석하자면 토마스 선교사의 영성과 철학성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땅에서 확신과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던 그의 모습에서 뛰어난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철학성이 드러나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인해 죽고 중국의 땅에서 방황하던 가운데 조선의 상황을 들었음에도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없고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어렵사리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리학 분석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에서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성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분명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신앙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도전하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 안에서 그의 지성과 감성이 함께 보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선 천주교인을 만나 조선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것에 공감하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 안에 그의 감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난 관민들에게 맞서기보다 성경을 들고 가는 모습에서 그의 감성적인 부분이 함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선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체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과 동료 선교사의 죽음, 아이의 죽음, 아내와의 사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선교 활동을 이어왔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며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사회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활동 지역은 동아시아 권역으로 출항과 입국을 반복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왔고 열심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태도 안에서 그의 강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발표한 김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